단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쌀에 관한 과학들도 조금 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여기서 쌀에 관한 이 쌀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아인의 주식이죠. 네. 여기 있다. 여기 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대책으로 36쪽에 1960년대에 식량이 부족하여 해마다 보릿고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농토가 정비되어 쌀과 보리가 전국에 재배되었지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바람에 식량은 늘 부족했지요. 보릿고개는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3, 5월을 말해요. 아무튼 이렇게 약간 가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리고개처럼 약간 전에는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거나 혹은 찾아본 단어들을 조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데 조금 드릴게요. 다 했으면 불러주세요. 전 다른 화면에 있을 거라서 손에 들어서 제가 안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저부터 발표를 해볼까요? 네, 저는 여기서 좀 어려운 낱말들이 가끔씩 좀 등장해서 일단 보릿고개도 저는 처음 알았고, 이 단어들, 뭔가 사회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 단어들이 되게 새로 알게 됐는데, 농업사회랑 산업사회 이렇게 두 개를 알게 됐어요. 농업사회는 농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농업사회는 농사 중심 사회고, 그리고 산업사회는 지금처럼 기술 그리고 공업 이런 것들이 중심된 사회예요. 자, 그럼 네, 선생님이 한번.
저는 책 19쪽에 보니까 쌀의 종류해 가지고 자포니카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은 자포니카고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쌀은 인디카라고 하고 그리고 자포니카나 인디카 모두 다 원래는 사티바라는 품종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자포니카, 인디카, 사티바 우리는 그냥 난 쌀은 다 똑같은 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그 품종들이 다르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용어가 특히 이제 인디카나 사티바 이런 것들은 거의 처음 들어본 그런 단어들이고 60에서 61쪽에 우리나라 그 쌀 품종들 중에서 통일벼라는 말은 그래도 꽤 많이 들어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남선 13호니 진흥변이 화성변이 동진변이 일품변이 고함이 이온이 이런 식으로 그 쌀의 품종도 계속 그 개량 발전해 왔다라는 이야기를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단이가 말한 보릿고개 춘궁기 얘기부터 잠깐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릿고개라고 하기도 하고 춘궁기라고 하게 되는데 이 춘자가 무슨 춘자야? 봄춘자. 봄춘자야. 이 궁하다, 곤궁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궁하다라고 하기 궁핍하다, 궁하다고 하는데 봄에 아주 뭐야? 궁핍한 시기. 봄에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시기를 보고 춘궁기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보릿고개하고 춘궁기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왜 보릿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냐? 보릿고개는 보리 플러스 고개라는 말인데 이 고개가 고개를 끄덕거리다 이 고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을 넘어갈 때, 산 넘어갈 때 언덕이나 산을 넘어갈 때 어떤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거. 단위 그뭐 고개를 한 고개 넘었다, 두 고개 넘었다, 고개 넘었다는 말 알지? 네. 근데 그 고개를 올라가기가 무척이나 뭐 하더라는 거야? 힘들다. 힘들다는 거야. 산 고개를 넘어가는 게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릿고개는 사실은 그 고개를 넘어가야 보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보리가 있는 보리를 찾아서 그 고개를 넘어가기가 너무나 뭐한 거야? 어렵고 힘든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한 10월, 11월 정도에 우리가 쌀 수확해, 수확. 그래서 그 수확한 쌀을 갖고 우리가 11월, 10월, 11월, 12월, 1월, 뭐 한 2월까지 먹어. 근데 만약에 원래는 이 벼쌀 수확한 거 갖고 1년을 먹어야 돼, 1년. 네. 원래는.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땅 주인, 소작농이라는 게 있는데 소작농은 땅을 뭐해서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보고 소작농이라고 그래. 이 소작농들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 주인, 지주라고 그러는 지주, 땅 주인에게 뭐 해야 돼? 소작료, 땅을 빌린 대가. 소작료를 지불해야 돼. 즉 만약에 단위가 소작농이야. 그러면 단위가 소작농. 네. 선생님이 지주, 땅 주인. 그럼 단위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을 6가마니를 수확했어. 그럼 이 쌀 6가마니를 단위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가마니를 갖고 3가마니만 갖고 나머지 3가마니는 선배에게 뭐 한다는 거야? 땅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바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쌀 3가마니 갖고서 뭐 한다는 거야? 1년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그 1년을 먹고 살기에는 이 쌀 3가마니가 뭐 하더라? 부족하더라. 보통은 아까 말한 대로 12월 달부터 먹기 시작해서 한 2월, 2, 3월 정도 되면 쌀이 바닥나.
근데 그 사이에 겨울과 봄 사이에 뭘 심어? 보리를 심어. 보리 농사를 져. 이 보리 농사가 보통 4월이나 5월경에 추수를 해. 그러면 요 2, 3월에 쌀이 바닥났는데 보리는 4월경에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3, 4월 요 봄 시기에 쌀은 뭐하고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그래서 먹을 것이 뭐한 없는, 배고픈 그런 시기를 보고 뭐라고 한다? 춘궁기 또는 보릿고개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다니야 됐어? 네. 그래서 우리 다니는 보릿고개를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 다니도 보릿고개를 겪을 수 있다. 다니 부모님도 보릿고개를 겪을 수 있다. 어느 경우에 겪냐? 만약 다니가 매월 3일 날 용돈을 부모님께 2만 원을 받아. 3만 원을 받아. 만약에 매월 3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3만 원씩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자, 3일에 용돈 3만 원을 받았어. 돈이 많아, 돈이 없어? 돈이 많. 많아. 그래서 친구들 떡볶이도 사주고, 또 뭐 동생 과자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친구 생일 선물도 5천 원짜리 주고, 펑펑 잘 써. 행복해. 그런데 이 3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25일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 3만 원을 다 써버렸어. 그러면 25일부터 26일부터 다음 달 며칠까지는 2일까지는 돈이 거의 없지. 돈이 없겠지. 네. 그래서 떡볶이도 못 사 먹고, 친구 생일 파티도 못 가고, 동생 과자도 못 사주고, 자기도 과자도 못 사 먹고. 이게 바로 뭐야? 현대판 단위판 보릿고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응? 여러분 단위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단위 부모님도 매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매월 월급을 뭐 25일 날 받아. 뭐 직장마다 달라. 어떤 직장은 뭐 17일마다 받아. 그래서 월급 받았을 때는 돈이 많은데 그 월급이 뭐 카드값 나가지, 아파트 관리비 나가지, 단위 뭐 학원비 나가지, 다 쭉쭉 나가. 그러다 보면 돈이 금세 뭐해져? 사라져. 없어져. 그럼 다음날 월급 받기 전날까지는 또 뭐 하라는 얘기야? 나 요즘 보릿고개야. 빨리 월급날이 돌아야 될 텐데 하고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요게 이제 현대판 보릿고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지 않으려면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다니 아이디어를 내봐.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지 않을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용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을 31일로 나눠서 31일로 그날 그렇지. 그날만 쓰면 단위의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소극적 아이디어야. 더 적극적인,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 단위야. 단위 방법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단위의 방법을 생각해. 그러니 돈 있을 때 펑펑 쓰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아껴서 쓰면, 꾸준히 나눠 쓰면 춘궁기를 특별히 겪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이디어야. 근데 그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없어, 단위야? 어? 네. 없어? 더 좋은 아이디어는 용돈을 3만 원 받을 게 아니라 10만 원 받으면 돼.
즉 돈을 더 뭐 하면 돼? 많이 벌면 돼. 부모님이 월급을 더 많이 벌면 펑펑 써도 돈이 뭐해? 그대로 남아있어. 아까 그 소장농이 쌀 3가마니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쌀이 10가마니 있으면 20가마니 있으면 뭐야? 내내 먹고도 겨울 내내 봄 내내 먹고도 쌀이 뭐해? 남아. 그러면 춘군기를 겪지 않아도 돼. 어때? 좋은 아이디어 맞아? 음, 근데 응. 맞기는 한데. 맞긴 한데 이 아이디어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음, 일단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가 않지. 단위 용돈 3만 원 받는데 갑자기 단위 용돈을 10만 원 올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부모님 월급이 갑자기 두세 배로 막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어.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 자, 단위가 3만 원 받을 때는 친구 생일 선물로 5천 원짜리 사주는데 단위가 10만 원 받으니까 친구 생일 선물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막 선물로 사줘.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면 뭐 하더라? 돈이 부족해지더라.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야, 월급이 다음 월급이 돌아가기 전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그러면 300만 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1000만 원 받으면 부족할 게 없어야 되는데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나중에 월급 날 돌아오기 전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 왜? 아니니까. 많이 쓰니까. 씀씀이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서 어쩌면 단위가 아까 얘기했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지. 단위가 말한 대로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들이 춘군기 보릿고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가 아까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농업사회였습니다. 아까 농업사회에 대해서 단위가 잘 얘기했는데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를 보고 농업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쌤이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한 7명까지 7명 정도까지가 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어. 즉 농부였어. 그리고 대부분 다 시골에 많이 살았어. 우리나라 이때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어. 대부분 다 시골에서 초가를 짓고 살았었어.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른바 1960, 7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야? 산업화 시대, 산업사회로 탈바꿈하게 돼. 그러면서 각종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에 회사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공장으로 그래서 농부 대신에 이제 뭐로 돼? 노동자로 바뀌고 회사원으로 탈바꿈하게 돼. 그래서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전 국민의 한 자릿수 몇 프로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이거나 회사원 아니면 자영업자, 가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농업이 아닌 공업이나 뭐 상업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 우리가 그걸 보고 산업사회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농업이 중심되는 사회가 아니라 이른바 산업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산업사회로 탈바꿈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급속하게 산업사회로 바뀌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가 이른바 17, 8세기 특히 18세기 보통 얘기합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이른바 산업혁명이 돼. 그 전까지는 영국 역시
농업사회였어. 농업사회. 다 대부분 다 농사가 중심이었는데 18세기에 들어서 이른바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산업사회로 뭐 하게 되는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오늘날에는 산업사회에서 오늘날에는 더 나아가서 무슨 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비 사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더 중요시되는 어떤 그러한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표현들 중에 하나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요 자포니카, 인디카, 사티바 얘기만 먼저 해볼까? 자, 책 19쪽 보면 보면 자포니카와 인디카에 있어서 우리 다니가 먹는 밥은 우리가 먹는 거는 자포니카 같은데요. 우리가 먹는 밥은 자포니카야. 자포니카 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자포니카는 나달이 둥글고 찰기가 있어서 쫀득쫀득해요. 음.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달라붙어 있어. 끈기가 있다, 찰기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꽉 뭉쳐 있어. 이런 부분들이 그 뭐야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에서 자포니카는 그래서 밥그릇 공기에다가 이제 밥을 뭐해서 담아서 먹고 우리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뭐해 퍼먹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자포니카는 소화하는 시간이 짧다 길다? 자포니카 소화하는 시간이 소화 시간이 길어. 왜? 끈기가 있어. 끈기가 다 달라붙어 있어서 그걸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반면 인디카는 소화하는 시간이 아주까지는 아닌데 짧아요. 그리고 모양은 어때? 네? 모양은 길쭉해요. 그리고 고슬고슬하고 고슬고슬하다는 거는 그 쌀알끼리 안 붙어. 따로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 고함이 인디카는 우리가 이렇게 인디카 밥을 해놓은 그 다음에 단위가 후 하고 불면 밥이 날라가. 밥알이 날라가. 우리 자포니까 우리 밥 해놓은 건 후 불어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인디카는 대부분 접시에 놓고 손으로 집어먹는 경우도 많아.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이 인도나 네팔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잖아. 그럴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들 밥이 인디카야. 우리 만약에 자포니카를 만약에 손으로 밥을 먹으면 이 손에 다 달라붙어. 끈적끈적하게. 근데 인디카는 손에 잘 달라붙지가 않아. 찰기가 없어서. 그래서 손으로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 어떤 사람이 홍콩 가서 밥을 먹었는 아이고 왜 안 요게 인디카 쌀밥이라는 거야. 인디카가 자포니카보다 더 좋아요. 먹어봤을 때. 다니는 인디카 밥을 좋아한다고? 인디카 요 인디카 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인디카 쌀밥 먹어봤어? 네. 근데 그게 더 좋았어? 네. 그랬구나.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인디카 쌀밥 먹으면 뭐 별로 막 그 맛 없다고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 지방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니카와 인디카인 걸 볼 수 있고 어디 가서 다니는 인디카 쌀을 먹었었어? 저는 태국 음식점에. 태국 음식점에 가서 그랬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자포니카 인디카라는 그런 품종이 있다는 것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또 얘기했던 60 몇 쪽? 6쪽인가? 61쪽. 네. 자, 쌀에도 품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야, 한국 너희들 우리나라한테 고마워야 돼. 우리가 너네 쌀 품종을 좋게 해줬잖아. 어? 너네들 쌀 생산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 얼마나 고맙니? 라고 일본이 주장해. 진실이다, 거짓이다? 다니야, 진실일까, 거짓일까?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음, 일본이 우리 한국의 쌀 생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도와줬다, 애썼다. 진실이야, 거짓이야? S. 응?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진실이네, 진실.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 시대에 우리나라 쌀 생산을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했어. 진실이야. 덕분에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어. 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 고마워야 돼? 고마워하지 말아야 돼? 고마워하긴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게 고마워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빠서 고마워 안 하는 걸까? 왜 고마워 안 하는 걸까? 일본이 뭐라고? 식민 일본이 우리나라에 쌀 생산량을 늘려주고 쌀 생산을 좋게 하는데 도와준 이유가 있어. 이유가 까닭이. 그 까닭은 일본에 필요한 쌀을 한국에서 뭐 해야 돼?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에 그 더 많이 가져가려면 한국에서 쌀을 더 뭐 해야 돼? 더 많이 생산을 해야지 더 많이 가져가겠지. 이해가? 네. 자, 단이가 어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응? 월급 받고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단이가 이제 뭐야 물건을 파는데 사장님인 선배가 야 단이야 물건을 이렇게 해야 잘 팔 수 있어. 내가 물건 잘 파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해서 단이에게 물건 막 잘 파는 방법을 막 알려줬어. 실제로 단이가 물건을 많이 팔았어. 자, 단이가 사장님인 선배한테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고마. 안 고마워. 왜 안 고마울까? 다 선배가 단이에게 물건 많이 파는 방법을 알려준 이유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누가 돈을 많이 벌어. 그래야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선배가 돈을 많이 벌려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단이한테 일을 많이 시킨 거란 말이야. 단이가 고마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단이가 고마워할 수 있을까? 단이가 고마워하려면 어떻게 돼야 단이가 고마울 수 있을까? 안 가져가면 고마워할까? 그렇지. 물건 많이 팔아서 많이 판 만큼 너 월급 더 많이 줄게. 너 많이 팔아서 생긴 돈 너 가져라. 이러면 단위가 고마울 수도 있겠지. 네. 이해가? 마찬가지. 일본이 우리에게 쌀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쌀 생산 많이 된 거 조선 너희들 가져라. 이랬다면 고마울 수도 있겠지. 근데 조선 너희 가져라가 아니라 그 쌀 일본에 가져갈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뭐한 게 아니야? 고마운 게 아니지. 자기들 좋으려고 한 일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이가 쿠키를 많이 구워놔서 쿠키가 이게 막 남아가지고 이거 막 아주 치우기 귀찮아. 네. 그리고 막 너무 짜고 맛도 없어.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나 하다가 친구들한테 불러갖고 야 친구들 너네 이거 쿠키 내가 나눠줄게. 니들 마음껏 먹어 라고 막 베풀었어.
그럼 친구들은 단이가 고맙긴 하지만 쿠키를 알아서 고맙긴 하지만 아주 많이 고맙지는 않을 수도 있어. 왜? 맛이 없으니까. 맛도 없고 어차피 집 버릴 건데 자기들한테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그건 별로 고마운 게 아니겠지. 하지만 다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쿠키인데 맛있는 쿠키인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데 야 내가 다니가 먹을 수 있는데 친구야 내가 너 생각해서 주는 거야. 이거 먹어. 이거 맛있게 먹어. 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엄청 감동을 하겠지. 와 다니야 이런 쿠키 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이랬겠지. 아주 좋아 이랬겠지. 지금 그 상황이 이해가 가 다니야? 네. 그래서 남선 잠깐 10 다니 뭐 동생 와서 잠깐만요. 아, 네. 음. 상황이. 그래서 60쪽에 보면 남선 13호가 일본이 개량하여 보급한 저보다 수학력이 많아갖고 남선 13호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능이라는 벼가 있었고 제일 유명한 벼는 1970년대 제 통일벼. 선생님도 통일벼는 기억이 나는데 이 통일벼가 완전히 그 수학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그 양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 그 통일벼 덕분에 여기 보면 1975년은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급자족이 뭐야? 자기가 만드는. 응? 자기가 응. 만들고 그런 거예요. 자, 자급자족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큼을 자기 스스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자급자족이라고 해. 단위가 쌀을 1년에 2가마니 먹어. 그런데 단위가 쌀 농사를 지어서 몇 가마니 이상 생산하면 2가마니 이상을 생산하면 뭐야? 자급자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위 알겠니? 네. 근데 만약에 단위가 한 가마니 생산해. 한 가마니를 생산해. 그러면 한 가마니가 뭐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럼 한 가마니는 어떻게 돼? 사서 먹어야 되겠지. 그러면 자급자족을 하는 게 아니지. 됐어? 네. 자, 그럼 요즘 우리는 자급자족을 한다 안 한다? 요즘 단인의 집은 단인의 집에 먹는 거를 자급자족 한다 안 한다? 어? 전혀 안 한다. 선생님은 자급자족을 1도 안 해, 1도. 왜냐면 선생님이 직접 농사 짓는 게 하나도 없어. 선생님이 먹는 건 다 뭐해? 다 사다 먹어. 입는 옷도 다 사다 입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급자족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원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사냥하거나 자기가 채취하거나 자기가 농사 짓거나 자기가 입을 옷도 자기가 직접 배를 짜거나 동물 가죽으로 옷을 기워 만들거나 해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었어. 하지만 요즘은 자급자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분업, 일을 나눠 맡아서 해. 선생님은 이렇게 단위를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거야. 대신
농사를 짓는 분, 옷을 만드는 분, 가게 하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서로 자기를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서로 뭐 하는 거야? 그거를 교환하는 거야, 교환.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자급자족하는 경우가 거의 뭐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자급자족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자신이 먹을 거, 뭐 쌀이라던가 아니면 채소 같은 걸 길러서 자급자족하지만 여러 가지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사서 이렇게 생활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쌀 하나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급자족이 통일부 덕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어. 근데 통일부에는 단점이 있어, 단점. 생산량이 많은 데 비해서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었대? 다니야? 통일 통일부는 어떤 단점이 있었대? 60쪽, 61쪽. 통- 통일비는 음. 60쪽 제일 아래. 제일 마지막 줄죠. 단맛이 좋지 않아요. 쌀알이 쉽게 밥맛이 좋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쌀알이 쉽게 부서지고 또 찰기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가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런 시기였어. 그런데 사람들이 배불리 충분히 먹게 되자 이제 맛있는 거를 찾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질과 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일품벼라는 것이 생겨났고 밥맛이 좋게 되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살이 찌지 않는 그러한 다이어트용 기능성 쌀이라고 하는 고아미 2호를 만들게 되었고 다니야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그 다음에는 기능성 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로 마지막으로는 지금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쌀이래? 요즘에 63쪽. 어? 뭐 63쪽에 보니까 63쪽에 보니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요즘 쌀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가장 신경 쓰는 거요? 가장 신경 쓰는 거. 자, 여기 보면 정리해 보면 제일 처음에는 양을 중요시 여겨서 수확량이 많은 벼. 그래서 통일벼가 인기였다는 거야. 1970년대.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야? 밥 맛을 중요시 여겨. 맛있는 밥.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일품벼. 일품벼가 밥맛도 좋고 양도 어느 정도 되고 양도 충분하고 해서 일품벼가 더 좋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살 찌지 않는 쌀 해가지고 이른바 기능성 쌀이라고 그러는데 요 쌀로 이제 뭐야 고아미 2호가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음, 보안 다음에는 살찌지 않는 쌀 중에 쌀 다음에는 바로 뭘 생각해? 환경을 생각해. 건강을 생각해. 그래서 농약도 주지 아니하고 하는 이른바 유기농 쌀. 품종은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유기농 쌀을 가장 중요시 여겨. 근데 저희 엄마는 아, 품종 못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다니야? 품종은 못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품종은 무슨 잘 모르는데 어떻든 아마 엄마도 요즘에 이른바 저농약 아니면 아예 농약 무농약 농약을 아예 쓰지 않거나 저농약 농약을 썼다 하더라도 조금만 쓴 이른바 친환경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해서 드시는 경우가 아마 많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판단이나 중요하게 가치관은 다르는데 이 친환경 쌀 그리고
건강쌀,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쌀들을 요즘에는 주로 많이 먹지 않나 싶고, 이러한 쌀들은 그 전에 쌀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건강이나 환경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이런 쌀을 먹으려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이가 아마 단이 집에는 어떤 쌀을 먹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 자, 다이나 빨리 가. 그 다음에 단이는 농사 짓는 거를 본 적이 있어? 농사를 지어 봤어? 지어본 적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사진은 봤어요. 그래서 벼의 일생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40쪽. 자, 네. 벼의 일생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래? 처음에 종자 고르기요. 종자 고르기가 뭐야? 종자 고르기는 좋은 종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씨앗 같은 걸 그렇지. 고. 벽시를 고르는 일을 첫 번째 하는 어떤 그러면 돼. 벽시 고르는 방법, 좋은 벽시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 좋은 벽시 고르는 방법은 소금물이나 잿물에 음, 담가두고. 담가서 가라앉는 게 좋은 거. 허옇게 물에 뜨는 거는 걷어서 버리고 가라앉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 종자 고르기라고 해서 종자로 삼을 벽시는 따로 남겨둡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래? 41쪽. 다음에 농가리. 논가리라고 해서 논을 갈아엎어 주는 거. 옛날에는 소를 끌고 쟁기질 하는 거 알아? 소 몰라. 쟁기질, 소 쟁기질 몰라? 몰라요. 그래. 요거 보면 알 텐데 요거 앞에 소가 이게 쟁기를 끌고 이게 삽 같은 게 여기 달려 있어 갖고 땅을 깊이 파내는 거. 소 쟁기질. 요거 여기 소 두 마리 갖고 가네 여기는. 어? 요런 게 소 쟁기질. 여기 소 쟁기질. 네. 아는 그래서 알아요. 그 땅을 이렇게 뭐 하는 거? 갈아엎어 주는 거. 이 땅을 갈아엎어 줘야지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그 거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섞이고 또 공기 숨구멍이 또 잘 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소쟁기질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요즘에는 이제 농기계를 이용해서 트랙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논을 갈아엎어 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논갈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대? 그 다음에 물 대고 갈기. 아, 물을 이제 거기 논에다 채운다는 거야, 논에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갈아주는 걸 보고 썰어지려는데 왜 물을 대는지 혹시 알아? 진흙 상태로 부드러운 진흙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유를 알아? 그래야 더 잘 자랐나? 그것보다는 나중에 모내기라는 걸 하는데 모를 옮겨 심어야 돼. 근데 딱딱한 땅에는 뭐가 심어지겠어? 안 심어지겠어? 안 안 심어지죠. 심어지잖아. 부드러워야지 이게 쑥쑥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질퍽질퍽해야. 그래서 이렇게 물을 채워서 질퍽질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모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를 거기다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면 모를 심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뭐 한대? 42쪽에. 그 다음에 음. 모짜리 만들기. 모짜리 만들기 해서 이게 이제 그 모판이라고 그래서 네. 여기 보여? 요런 게 모판이거든? 요런 네. 네모난 데다가 벽실을 쭉 심어. 그러면 요만큼 될 때까지 모가 자라게 하는 거야. 여기 조그맣게 비닐하우스에서 일단은 모를 이렇게 모판에다가 이렇게 모를 이렇게 키우는 거. 좁은 공간에 촘촘하게 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한 거를 나중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모짜리 만들고 단계가 그 다음 단계 뭐 한대? 모내기.
여기 촘촘하게 있는 걸 이제 듬성듬성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춰 심는 거야. 왜 이 모판에 있다가 이걸 모내기로 바꿔줄까? 왜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더 많이 저기 할 텐데 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걸까? 다니야. 듬성 응? 이렇게 모내기 하는 거지.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모판에 있던 모를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 이렇게 모내기 하는 이유가 뭘까? 잘 자라. 그러니까 왜 잘 자라? 왜 모판에 있으면 못 자라? 판에 있으면 그래도 훨씬 덜 건강하게 자라있어. 왜? 왜?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혹시 단이 아기들 신생아들 태어나면 산부인과에 그 신생아실에 보면은 막 아기들 그냥 이렇게 조그만 침대에 앉혀갖고 쭉 눕혀놓은 거 봤어? 못 봤어요. 그 아기들 막 이렇게 여기 잠깐만 병원에 여기 신생아실 돼갖고 여기 베이비박스 이렇게 애들이 쭉 여러 명이 다 이렇게 누워 있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에 원래는 여기 지금 여기 몇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신생아실에 아기들이 요만큼의 여기 요만한 공간에 10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네. 여기 신생아실일 때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왜 신생아일 때는 이렇게 놓을 수 있냐면 아기들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애들이 뭐 하면 크는데도 계속 거기다 놓을 수 있을까? 지금 단이가 방을 혼자 쓰잖아. 네. 근데 지금 단위만한 방에 애기들이라면 애기들은 10명을 놔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애들이 크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 모들도 자라려면 이 좁은 공간에 자라면 영양분 싸움도 해야 되고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잘 성장을 못해.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모여서 벌려서 심어줘야지만이 그 모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 거야. 모내기. 요즘에는 이렇게 손으로 안 심고 이안기라는 기기가 있는 거 알아? 이안기 들어봤어? 들어보진 못했는데 뭔지는 알아요. 이안기라고 그 모를 심는 기계가 있어. 요게 이안기야. 요게 이안기. 요게 이렇게 쓱 가면서 사람들이 일일이 심었던 거를 요즘에는 이 이안기가 모를 이렇게 저절로 다 심어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모 심는 게 너무 힘들었어. 허리 굽혀서 모를 하나하나 다 심어야 되는 게 너무 큰 일이었었는데 요즘에 이 아저씨 혼자 그냥 이렇게 쓱 왔다 갔다 하면은 모 내기가 다 돼버려. 그 반듯하게 줄 맞춰 다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만큼 농사 짓는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걸 보고 이제 이항기라고 이항기. 자, 그래서 모내기 했어. 그 다음에 뭐 한대? 모내기 하면 그 다음에 걸음을 어, 줘야죠. 그렇지. 걸음을 줘야, 비료 걸음을 줘야 영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빼요. 왜 물빼기랄까? 그럼 모의 뿌리를 논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요. 그렇지. 물이 계속 이렇게 질퍽질퍽하면, 그게 계속 흔들릴 거 아니야. 어? 그런데 물을 딱 빼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뿌리를 꽉 잡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가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 성장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피 뽑기라고 해서 벼 말고 벼와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식물이야. 그 피를 뽑아버려야 돼. 안 그러면 그 피가 벼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다던가 하기 때문에 피 뽑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농약 같은 거, 약을 쳐서 벌레 같은 걸 잡아준다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수확기. 수확기에서 벼 그 벼를 이제 뭐 하는 거야? 다 이제 그 거두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낫으로 일일이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낫으로 이렇게 일일이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있어. 그래서 콤바인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벼를 베는데 요게 이제 콤바인이라는 기계야. 이게 가면서 이 벼를 싹 배. 벼만 베는 게 아니라 나다를 털어가지고 포장까지 다 끝내버려. 한 번에 원큐에. 근데 옛날에는 벼를 벤 다음에 이걸 일일이 나다를 털어서 그걸 담아서 막 이런 과정이 복잡했어. 근데 요즘에는 이 콤바인 한 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저기까지 벼, 벼까지 이렇게 담아서 나머지 그 볏짚은 따로 이렇게 되는 것까지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해내야 되는 그렇게 이제 기계가 발전된 어떤 그런 분들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벼 베기까지 끝났어. 그러면 벼 베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쪽으로 넘어가면 되냐면 여기 66쪽 봐봐.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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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어? 그래서 그게 벼를 벤 다음에 그 벼를 뭐 한대 여기 보니까. 그 벼를 다음에 말려요. 벼 말리기 한다. 벼 말리기. 그래서 그 단위가 뭐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농촌에 가면 이렇게 길가에다가 이렇게 천 같은 거 깔아놓고 벼를 이렇게 다 이렇게 쭉 깔아놓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에다가 벼를 이렇게 다 늘어놔. 그 말리다가 또 저녁 되면 또 이제 그걸 걷어들이고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이렇게 벼를 이렇게 또 다 말리고 이렇게 요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뭐 한대? 밑에 보면 말리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요. 그걸 보고 이제 도종한다고 그러는데 벼 그 껍질도 벗기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뭐야 쌀을 겨하고 분리해서 그겉 누런 껍질 있지. 누런 껍질을 벗기고 그래야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흰 쌀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쌀의 도종, 쌀을 이제 도종하게 되는 흰 쌀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단위가 밥을 먹는 그 쌀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 이런 뭐 방앗간 이런 데 같은 데서 그걸 기계로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도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종을 얼만큼, 즉 얼만큼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나달만 벗긴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나달만 벗긴 거는 67쪽에. 나달만 벗긴 거 그 나달에서 그 벼 껍질만 딱 벗긴 상태. 현미. 현미라고 그래, 현미. 그래서 현미 쌀이 좀 이렇게 뭐야 영양분이 되게 높대. 그런데 현미를 잘 안 먹은 사람들은 좀 이게 까실까실하게 느껴져 갖고 거칠게 느껴져서 밥맛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누리끼리한 현미여서 단인의 집도 혹시 현미 먹어? 잘 모르겠는데. 요게 현미야. 요게 현미. 그래갖고 건강을 생각하면 요런 그 현미로 지은 현미밥을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 상태에서 그 누런 거를 더 벗겨내서 더 깎으면 이제 뭐야? 뭐가 돼? 일반 쌀. 백미. 하얀 쌀, 흰쌀, 백미가 돼. 그래서 저희는 백미 먹는 것 너 같아요. 흰쌀 먹어? 백미밥. 여기 흰쌀밥, 백미. 이건 누런 쌀, 현미. 현미, 백미에서 현미밥하고 이제 백미밥하고 차이가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백미밥.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잡곡밥입니다. 잡곡밥. 이거 현미밥, 이거 백미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쌀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의 입속으로
이러한 밥들이 쑥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단이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도 사실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봐가지고 이렇게 말할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먹는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 선생님 겨울 휴가여가지고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거든. 다니야?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책이야. 이 책.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네.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책 갖고 할 거야. 네.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책 갖고 할 거야. 다니야. 네. 다니 새해 복 많이 받고 한 살 늙어서 보자.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야. 네, 고맙습니다. 다니도 잘 지내고 건강하게 1월 10일 날 만나. 안녕히 계세요. 안녕.